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의 전창덕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미나 연자로 초청하여 주신 우리 오르가나이징 커미티 멤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전국에 모두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뮤놀로지컬 시냅타솜이라는 다소 생소한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계 반응 중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이 T세포와 이 엔티젠 프레젠팅 셀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만남이 있은 이후에 다양한 어답티브 이뮤니 리스폰스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포의 만남은 아주 적절하고 정교하게 조절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은 결국은 오토 이뮤니티라든지 또는 이뮤노 디피션시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 T세포와 이 엔티젠 프레젠팅 세포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럭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뮤놀로지컬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이 면역 시냅스를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Artificial Antigen Presenting Cell 시스템을 쓰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리피드 바이오레이어에 펩타이드 MHC와 아이큐 같은 어디즘 몰리큘을 올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T세포를 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본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리트로그레이드 액틴 플로우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TCR 마이크로 클러스터가 면역 시냅스의 센트럴 리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내용들은 대부분 2디멘셔널 스테이지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T세포를 보시면요. T세포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T세포의 표면에는 많은 돌기가 있는데요. 이런 돌기를 우리가 흔히 마이크로빌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수년 전에 이 T세포가 엔티젠 프레젠팅 세포를 만날 때 대부분의 이 마이크로빌라이가 엔티젠 프레젠팅 셀의 서피스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이 마이크로빌라이 팁에 TCR이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TCR이 엔티젠을 센싱하기 때문에 엔티젠 프레젠팅 세포 위에 있는 엔티젠을 이 TCR이 센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전자현미경 사진은 그 정지 영상이기 때문에 실제 다이나믹하게 T세포가 어떻게 엔티젠 프레젠팅 세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때 마이크로빌라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마이크로빌라이에 스페시픽하게 로컬라이즈하는 단백질을 찾았습니다. 이 단백질은 보시다시피 코세븐에 익스프레션 시키게 되면 아주 길쭉길쭉한 이 돌기에 스페시픽하게 로컬라이즈 하고요. 또 T셀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로빌라이 같은 이런 스트럭처에 스페시픽하게 로컬라이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T세포가 엔티젠 프레젠팅 셀을 만날 때 이 마이크로빌라이들이 시그널들이 이렇게 폴라라이즈 해가지고 이 서페이스로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추레이션 스테이지, 즉 면역 시냅스가 마추레이션 되는 스테이지 보면 대부분의 이 시그널들이 센트럴 리전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에비던스를 볼 때 이 마이크로빌라이 끝에 T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궁극적으로 저희는 그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이크로빌라이 팁에 스페시픽하게 T셀 제타 체인이 로컬라이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최초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최근 리뷰 아티클에 또 보시면요, 다른 분들이 내는 리뷰 아티클에 저희 결과를 그대로 이렇게 실었습니다. 싣고 또 바이오컴페어라는 뉴스지에도 역시 저희 결과를 이렇게 실어서 보고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는 현재 이 TCR이라는 몰리큘이 T세포의 마이크로빌라이의 끝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는 또 다른 어떤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T세포가 액티베이션 과정을 거쳐서 면역 시냅스를 이루고 그 다음에 터미널 스테이지가 되는데 이 터미널 스테이지가 되게 되면은 처음에 센싱 역할을 했던 대부분의 마이크로빌라이들이
T세포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여기 영상을 보시면요. T세포가 막 이렇게 바닥에 붙으면서 액티베이션이 될 때 많은 마이크로빌라이 파티클이 이렇게 흩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티피셜한 이런 안티젠 프레젠팅 시스템인 리피드 바이올레이 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마이크로빌라이 파티클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것이 마이크로빌라이냐? 그리고 이 마이크로빌라이 파티클에 정말 TCR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 영상을 보시면요. T세포는 크게 두 개의 스테이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액티베이션이 될 때 시메트리로 면역 시냅스가 이루고, 그 다음에 이미 끝난 세포가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another 엔티젠을 찾는다든지 스캐닝을 할 때 카이네스 페이지가 됩니다. 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세포가 되겠는데요. 이때 보시면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 세포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세포이고, 이 세포는 시냅스를 이루는 세포입니다만은, 이 세포를 영상화시켜서 이렇게 보면요, 브레스텐5가 마이크로빌라이라고 있고 TCR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끝에 마이크로빌라이가 뚝뚝 끊어지면서 여기에 TCR이 같이 이렇게 끊어져서 떨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집에 가기 위해 가지고 빵 조각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새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면역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현상이 아주 일반적으로 늘 일어나는 현상이냐, 항상 카이냅 스페이스에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냐, 보시면요, 이게 시냅스 스페이스에 있는 세포, 이게 카이냅 스페이스의 세포입니다만은, 세포가 갈 때 이렇게 마이크로빌라이의 시그널이 뒤따라가면서 트레이스를 남기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자세하게 좀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큰 것이 이렇게 끊어졌다가 점점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면요, 놀랍게도 이 마이크로빌라이, 큰 마이크로빌라이 뒤쪽에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빌라이 파티클들이 이렇게 분절 현상을 일으키면서 떨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이즈를 나중에 분리를 해서 보면요, 거의 엑소점 사이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말하는 엑소점이 어쩌면은 상당 부분은 이런 마이크로빌라이 같은 파티클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T세포가 엔티젠 프레젠팅 세포가 만날 때도 정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보시면은, 그린 컬러가 T세포고요, 레드 컬러가 덴드라이틱 셀입니다. 셀인데 많은 멀티플 컨택트를 이루고 있고, 이 컨택이 끝나고 이 세포가 마이그레이션이 나갈 때 뒤쪽에 이렇게 작은 파티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영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요, 블루 컬러가 T세포고요, 그린 컬러가 TCR을 염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TCR 파티클들이 이렇게 많이 덴드라이틱 셀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어떤 파티클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역할은 첫 번째 여기 퀘션에 보면 whether T's regulated coordinate DC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덴드라이틱 셀의 펑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데 당연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T셀 immunological synaptosome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처음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 T셀가 DC의 어떤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시공관계상 DC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T셀을 자기 몸으로부터 마이크로빌라이를 뜯어내는 내지는 릴리스 시키는 T세포 자체는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토크라인리하게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T스가 나오게 되면 결국 TCR도 같이 배출이 되게 되면 결국은 T세포의 표면에 TCR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 중에 T셀이 TCR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봤는데, 조금 약간 놀란 것이 T셀이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요, 하나의 홀 마커로서 TCR이 다운 레귤레이션 된다는 것이죠. TCR 다운 레귤레이션이 T셀 액티베이션의 홀 마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떤 컨디션이냐? 일반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과거에 약 한 20년 전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나와 있는데요.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엔티바디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래피드하게 대부분의 TCR이 세포의 내부로 이렇게 다 안으로 인터널라이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연구는 대부분 클라스린 디펜던트하게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난다 또는 인디펜던트하게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난다. 대부분의 연구가 TCR이 인터널라이즈 되는 어떤 연구 쪽에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문도 TCR이 사실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그 셀 서피스에서 TCR이 다운 레귤레이션이 일어난다는 논문은 단 한 편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저희가 발견한 T세포가 이렇게 카이네스페이스에서 갈 때 T스를 뿜어내고 이 T스에는 많은 TCR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T세포의 어떤 사이즈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떤 메커니즘입니까? 이것이 T세포의 셀 데스를 유도하는 것인가, 뭐 프롤리퍼레이션을 유도하느냐, 아니면 이그저션을 유도하느냐, 이게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TCR이 오히려 배출되는 어떤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제가 살펴보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솔루블 엔티바디로 우리가 치게 되면 대부분의 TCR은 전부 인터널라이즈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코티드 엔티바디를 쓰게 되면 바닥에다 이렇게 엔티바디를 코팅하죠. 이걸 제가 IAB라고 하겠습니다. Immobilized AB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거의 바닥의 상당 부분의 TCR이 오히려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발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티피셜한 엔티젠 프레젠팅 셀 시스템에서도 역시 펩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캠이라는 머디전 매트릭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TCR 파티클이 바깥으로 나옵니다만 아이캠이 없을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T셀이 엔티젠 프레젠팅 셀하고 만날 때도 역시 엔티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 이렇게 많은 파티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엔티엘렉페온의 엔티바디가 들어가가지고 이 어디전 자체를 막게 되면요 대부분의 파티클이 인터널라이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TCR이 인터널라이즈 되는 것은 이미 20년 전에 많은 연구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TCR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파티클이 빠져나가는 현상에는 과연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시그니피컨스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정말로 이 TCR이 마이크로빌라이 끝에 있고 그 TCR이 마이크로빌라이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TCR의 그 셀 서피스의 TCR의 다운 레귤레이션이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이게 두 컨디션에서 보니까요. 역시 이모빌라이즈드 컨디션에서는 3시간 정도 인큐베이션 했을 때 T세포의 서피스가 아주 매끈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마이크로빌라이가 끊어져 나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SAB 컨디션에서는 마이크로빌라이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흥미로운 건요. 이 SAB 컨디션에서는 오로지 TCR 컴플렉스만 인터널라이즈가 됩니다. 그러나 이 IAB 컨디션에서는요. 아마도 마이크로빌라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몰리큘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다운 레귤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마이크로빌라이가 셀 서피스에 있는 마이크로빌라이가 끊어져 나가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혹자는 SAB와 IAB의 어떤 TCR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스트렝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IAB나 SAB를 우리가 스티뮬레이션 했을 때 그 스트렝스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많이 TCR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운 레귤레이션 하는 컨디션과 그렇지 않은 컨디션과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시그니피컨스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희의 처음에 생각하고 좀 다르게 오히려 TCR이 바깥으로 떨어뜨려가지고 TCR 파티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TCR의 리커버리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터널라이즈 되는 경우에는 그다지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셀 사이즈 자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IAB 컨디션 같은 경우는 셀 사이즈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면서 많은 마이크로빌라이가 존재를 하고 셀 사이즈도 커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것이 T셀의 어떤 그 액티베이션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클로널 익스펜션하고 혹시 관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T셀이 액티베이션 될 때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옥스포스 시스템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두 컨디션에서 일단은 그 에카가 이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OCR이 옥스포스 시스템인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SAB 컨디션에 비해 가지고 IAB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OCR이나 에카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이 일단은 이 두 컨디션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IAB 컨디션에서는 T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디비전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SAB 컨디션에서는 별로 T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T셀 프롤리퍼레이션 마커인 Ki67의 발현 자체도 완전히 다르게 되고 셀 서바이벌 자체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자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IAB 컨디션이 어쨌든 간에 더 오랫동안 어떤 스트렝스를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퀘스천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럼 다른 컨디션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아예 어디전 매트릭스를 ICAM으로 바꾸는 거고요. 아예 어디전 자체를 시키지 않고 파마콜로지컬리 얘네들을 모듈레이션 시키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ICAM 같은 경우도요. 비록 우리가 솔러블 엔티바디를 트리트한다 하더라도 솔러블 경우에는 대부분의 TCR이 안으로 들어갑니다만 이 ICAM이 있는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요. 상당량의 TCR 파티클들이 T셀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가지고 TCR의 리커버리 자체도 이 ICAM이 있는 것이 훨씬 빨리 래피드하게 일어나고요. T셀의 프롤리퍼레이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메타볼리즘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어디전을 안 시키고 파마콜로지컬리하게 우리가 어떻게 마이크로빌라이를 떨어뜨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봤는데 이걸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마콜로지컬 이니비터들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게 라트리큘린 A와 사이토칼라신 D인데요. 이 둘은 액틴 디스럽션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인데 이 둘을 보게 되면요. T셀의 서피스가 매끈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마이크로빌라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 컨디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TCR의 익스프레션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TCR의 리커버리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니비터보다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에카와 OCR의 함량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셀의 프롤리퍼레이션도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은 결국은 T세포는 자기 몸에 있는 붙어있는 마이크로빌라라는 이 부속질을 트리밍 해가지고 떨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T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맞다면은 반대로 우리가 IAB 컨디션 그러니까 이 TCR 파티클이 잘 끊어져 나가는 컨디션에서도 우리가 잘 못 끊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주면 혹시 이 액티베이션이나 프롤리퍼레이션이 줄어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VPS4라는 이 멤브레인 버딩 컴플렉스의 중요한 엔자임이죠. 이 VPS4는 저희가 과거에 발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마이크로빌라이를 프래그멘테이션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PS4에 대한 siRNA를 넉다운을 시켜보니까 확연하게 이 마이크로빌라이 파티클이 제너레이션 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메타볼릭 프로그램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적게 떨어지다 보니까 TCR의 다운 레귤레이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리커버리도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다운 레귤레이션도 줄지만 리커버리가 줍니다. 그러나 IB는 이렇게 리커버리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T셀의 프롤리페레이션 자체도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또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스플라키놀로이드라는 액틴 스테빌라이저를 이번에 썼습니다. IB 컨디션이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TCR이 바닥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런데 자스플라키놀리드를 쓰게 되면요, JPK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액틴을 스테빌라이저 시키는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아마도 바닥에만 붙어 있는 이런 컨디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에 스프레딩 돼 갖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TCR의 다운 레귤레이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적은 것을 컨트롤하고 비교할 때 아주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TCR의 리커버리 또한 이 JPK를 처리하게 되면 잘 일어나지 않고 또 T셀의 프롤리퍼레이션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로 볼 때 T세포로부터 TCR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빌라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T셀의 운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저희들이 퀘스천은 이것이 결국은 T세포가 동일한 엔티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더욱더 센시티브한 어떤 반응을 보이게 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작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이런 IAB나 SAB 컨디션에서 이 세포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난 다음에 48시간 그냥 컬처하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TCR의 발현이 완전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를 다시 OT2 스페시픽한 오버 엔티젠으로 액티베이션을 덴드리틱 셀 위에서 시켜봤으니까 해보니까 아주 스프라이징하게 T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IB 컨디션에서 키운 세포의 경우에 그리고 이 엔티젠에 대한 센시티비티 자체가 약 한 10배 이상 솔루블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액티베이션이 잘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제가 종합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T세포의 어떤 클로널 익스펜션은 T세포가 엔티젠을 만난 다음에 아마도 DC에서 나오는 어떤 사이토카인 IL-12라든지 이런 사이토카인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T셀이 프롤리퍼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본질적으로 이미 T세포는 TCR의 시그널을 받을 때 본질적으로 프롤리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클로널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DC를 코그네이터 DC를 만나 가지고 이런 그 TCR을 함유하고 있는 파티클을 끊어내게 되면은 얘는 충분한 시그널을 주게 돼 가지고 얘가 클로널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게 되고 결국은 안티젠에 대해서 하이 센시티브한 T세포 클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냥 TCR이 인터널라이즈 되는 컨디션이 되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작동을 못하고 이거 조심돼 가지고 로우 센시티비티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마이크로빌라이는 단지 센싱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마이크로빌라이는 센싱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중요한 물질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자기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 세포에게는 좋은 작용을 해가지고 콜로널이 더 익스펜션 해가지고 그 다음 리스판스를 일으키는 준비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대부분 초창기에 우리 김혜란 박사가 했고 그 다음 이어가지고 우리 박정수 박사과정 학생과 그다음에 소원창, 김준영 학생이 도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